소화를 돕고 체내에 축적된 독소의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하여서 변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성분은요, 체내에서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서 우울한 감정을 완화시켜주기도 하고요,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다른 과일에는 들어있지 않는 바나나의 특별한 성분인 트립토판의 효능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발효액으로 만들어 드시면 아주 좋은데요, 생 바나나를 발효시키게 되면은 바나나의 성분이 잘게 끊기면서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성분이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바나나 발효액을 만들기 전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검은 반점이 있는 바나나를 이용하신다는 것인데요, 이를 일명 슈가 스팟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의 검은 반점은 미관상 좋지 않아서 드시기를 꺼려하신다거나 심지어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슈가 스팟이 생기게 되면요, 바나나의 당도가 최고점에 이르게 되어서 달달한 바나나를 드실 수가 있고요, 오히려 면역력을 비롯한 항암 성분의 함량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바나나에 슈가스팟이 많을수록 백혈구의 대식세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덜 익은 바나나에 비해서 면역력이 최대 8배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칼륨을 비롯해서 마그네슘 등 미네랄도 풍부한 바나나를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검은 반점이 생겼다고 해서 안 드시거나 버리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후숙된 바나나가 단맛이 강해져서 칼로리가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오해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바나나의 탄수화물이 분해가 돼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우리 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정과 동일한 것입니다. 칼로리의 변화는 없고요, 대신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형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바나나 발효액을 만드실 때 완전히 익은 바나나를 사용하시는 이유는요, 미생물들이 좋아할 만한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져 있어서 발효가 더욱더 잘 일어나기 때문이죠. 바나나에는 펙틴과 같은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데요, 장내에 쌓여있는 독소라든지 찌꺼기들을 흡착해가지고 우리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 능력이 아주 탁월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변비에도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나나의 장점 중 하나가 장 속의 유익균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장내 미생물 유익균들은요, 플락토 올리고당과 같은 올리고당 성분을 먹이로 삼는데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고요, 그대로 장까지 가서 유익균 증식을 촉진하게 됩니다. 바나나 안에 이러한 플락토 올리고당이 아주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바나나 발효액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바나나의 껍질을 벗기신 후에요, 1cm 정도의 크기로 썰어둔 뒤에 깨끗하게 씻은 유리병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그때 바나나 껍질 안쪽에 붙어있는 흰 부분들 있잖아요, 수저 같은 것들로 긁어서 넣어주시면 좋은데요, 이 흰 부분에는 식이섬유와 우리 몸에 좋은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다 같이 넣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바나나를 넣은 유리병에 꿀이라든지 아니면 올리고당을 넣어주시는데요, 바나나 1에 꿀은 0.8 정도, 약 바나나보다 조금 적은 양, 올리고당 같은 경우에는 한 0.85 정도의 비율로 넣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설탕을 넣으셔도 됩니다만 설탕이 아닌 꿀을 넣는 이유는요, 발효 시간이 짧아지고 생리활성 물질도 훨씬 더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어서 꿀을 권장해 드리는 것입니다. 뚜껑을 닫고 완전히 밀폐를 한 상태에서 실온에서 한 3일 정도 발효를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발효 중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뚜껑을 열어서 가스를 빼주시고요, 재료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살짝만 저어주시면 됩니다. 오염된 기구를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손이 병 안으로 들어가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약 3일 정도 발효시킨 후에 바나나를 건져내서 드시고 발효액만 따로 냉장 보관하시면 장기 보관도 가능합니다. 바나나 Advertisement wanted to 15 seconds. 5. Skip ads button. Advertisement one. 바나나를 건져내지 않고 보관하시게 되면요, 부패되기가 훨씬 더 쉽기도 하고요, 발효액이 탁해지기 때문에 꼭 바나나를 건져내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완성된 바나나 발효액은요, 따뜻한 물 200ml에 바나나 발효액을 2스푼 정도 타서 하루 드시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물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발효액 양은 드시는 분의 목적이라든지 기호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조정하셔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슈가스팟 바나나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요, 바나나는 실온에서 보관하시면 자연스럽게 후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슈가스팟을 많이 만들어야 좋다고 무작정 실온에서 오래 두게 되면요, 과육이 너무 많이 물러지게 되고 오히려 상할 수도 있습니다. 갈색 반점이 적당히 생겼을 때가
가장 먹기 좋고요.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온에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슈가 스팟이 생겼다면 적당한 시기에 바로 섭취하시거나 발효액을 만들어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우리 두뇌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비타민 B6가 들어있는 바나나는요, 대표적인 브레인 푸드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든지 직장인, 수험생들, 두뇌를 많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영양 간식입니다. 슈가 스팟이 생긴 바나나는 영양이 더욱 풍부하기는 하나 쉽게 물른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슈가 스팟이 생겼다면요, 바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힘드시다면 껍질을 제거해서 한번 먹을 만큼 비닐팩에 담아가지고 냉동 보관하셨다가 우유와 함께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 외에 바나나를 드실 때의 양에 대해서는요, 미국 농무부 USDA에 따르면요, 성인 바나나 1일 권장 섭취량은 약 2개 정도라고 합니다. 바나나를 과하게 드시게 되면요, 두통과 졸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뇌 표면에 혈관을 수축시키는 아미노산이 바로 바나나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혈관이 수축했다가 다시 팽창하는 과정에서 두통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익은 바나나일수록 아미노산이 더욱더 많이 함유하게 되어지는데요. 바나나에 함유되는 화학 물질인 티라민은 편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립토판과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바나나를 과도하게 섭취하시게 되면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물질이 뇌에 들어가게 되면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되어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이죠. 함께 들어있는 마그네슘은요, 우리 근육 이완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면 보조제로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성분이죠. 또 다른 주의점은요, 고칼륨 혈증입니다. 고혈압에는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시게 되면 혈류에 칼륨이 많아지게 되어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칼륨 혈증이 심하게 되면요, 근육마비라든지 심하면 호흡곤란, 더 나아가서는 심장마비 등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과유불급입니다. 오늘은 바나나 발효액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나나를 드실 때 껍질을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껍질에 있는 부분도 잘 긁어서 활용하시는 거 잊지 않고 계시죠? 오늘은 바나나 발효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름에 시원하게 드셔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